검찰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23일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23일 밤 아니면 늦어도 24일 새벽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한 11가지 정도 검찰이 좀 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 또 입시 부정, 또 허위 수당 받은 혐의 다양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여부는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와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를 한다 만다 말도 많았고 본인도 왜 좀 건강이 안 좋다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조사받기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지만 어쨌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표 규정이라 보고요. 네. 그러니까 국감 때도 나왔지만은 사실상 박지원 의원이 네. 정경심 교수 측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그리고 특정인을 옹호하는 듯한 그렇죠.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냐는 취지로 질문했더니만은 그건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네. 사실은 자신 있다는 듯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언론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이에 이제 나온 이제 정보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실물증권 형태로 6억 원어치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발견되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물주권 아무리 장외주식이라고 해도 실물주권을 이제 동생 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사실상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사실 확보한 증거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은 과잉 수사 논란도 잦아들 수밖에 없다. 네.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을 그러면 왜 압수수색했느냐 아니면 거기를 수사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게 거기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구속영장을 그리고 냈다는 거는 이제 검찰이 MRI도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건강 상태 체크하기 위해서. 예. 근데 MRI에 대해 가지고 본 이후로는 그거는 명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검찰 측에서 유명한 병원 측에 다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내 인사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이제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동생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막연히 구속을 안 하기는 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번에 구속이 되면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입증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건강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위중하거나 큰 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구속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마 검찰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증거인멸 의혹 등 포함해서 표창장, 인턴 증명서, 입시 활용한 부분들, 사모펀드, 수당 문제, 또 투자 약정금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등등등등 많은데 이준석 최고위원 보기에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 구속이 되고 안 되고를 가를 핵심적인 이 포인트, 혐의가 11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일 것이다. 어쨌든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요. 증거인멸 시도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 들고 나간 거, 하드 교체한 거 이런 것들이요. 학교에서. 지금 유시민 씨나 몇몇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은 네. 그게 증거 보존용이다, 증거 인멸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법원은 그걸 조금 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 교수 건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나가는 행위 아니면 하드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인멸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네. 동일한 형태로 나중에 누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때 조국 장관 배우자는 왜 구속 안 하고 날 구속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형평성 문제가 또 바로 형평성이 아니라 그 판단 하나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구적으로 법 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그런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일한 쟁점은 아마 건강 문제가 될 텐데 검찰이 그 부분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혐의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1가지 혐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네. 뭐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가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대단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족이 그런 일을 하는데 본인이 동참하거나 아니면 뭐 방기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큰 문제일 테니까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어쨌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어떤 문서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어떤 도덕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수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게 또 약간 뭐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어쨌든 입시 문제, 그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입시에 활용된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곧 어떻게 보면은 또 딸의 이 대학 입학 현재 의전원에 다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저는 11개 혐의 중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법원이 사실상 범죄 혐의가 여기 소명되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탄핵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소장을 최순실의 기소장을 보고 공범 혐의로 적시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을 보고 경제적 그 공동체. 예, 그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거든요. 탄핵이라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아니면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은 네. 아마 이번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표현하는지 다 달려 있다. 이게 뭐냐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결정문에 그렇게 뭐 길게 나오진 않지만은 대충 그래도 이번에 그 법원의 판단을 미리 엿보게 할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범죄가 소명되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주 우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혐의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아까 그 PC 하드디스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아마 핵심 변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도주나 이런 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잡범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 지명도가 낮은 인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잣대겠으나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전무하다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정경심 교수 같이 이제 좀 알려지고 이제 관심을 받는 인물에 있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여부 때문에 구속을 결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데 뭐 그래도 범죄 형의가 지금 소명됐다라는 취지에서 구속할 것이고 아까 증거인멸은 사실 그래서 모호한 지점입니다. 애매모하지만 하나의 판단에 또 준거가 될 수는 있죠, 이 부분이. 아니 저는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해도 구속되는데 문제가 없다 보고 안 해도 구속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소위 말하는 앞부분의 혐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고 사실 그 상당 부분 관심을 받고 있는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하드디스크를 빼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전화해서 말 맞추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기각되면 그 폭풍은 크겠죠. 근데 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을 할 것인 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지금까지의 조국 수호 전선이라는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거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니까요. 발부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 형평 문제를 인해 가지고 보수 세력이 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테니까요. 저는 어느 쪽으로나 여당에게는 좀 마뜩지 않은 그런 판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향후 운명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영장 혐의 11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한 4가지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턴 증명서 서울대의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같이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 뭐 이렇게 한 4가지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의 영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00% 저는 선거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 나설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그 와중에 다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할 건 아니면 사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요. 지금 상황은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사법적으로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법적으로 돌파하는 데 있어도 정치적인 성과가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뭐 이렇게 했을 시에는 사법부에도 그거 하나 영향을 끼칠 요소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은 지금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예,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어 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 지역구를 선택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 전에 일단 이제 검찰로서는 뭐 정경심 교수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각되면요, 저는 이번에 뭐 또 그 판사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이 또 다시 이제 맹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진 않지만은 여론은 하여튼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성격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것이고, 그래서 법원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다. 예전에 우병우 수석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병우 수석 2번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되고, 근데 막 여론이 이제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3번째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상 공범으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정경심 교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은 공범으로 분류될 만한 요소들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소환 조사는 하지 않을까. 그것마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신 조국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정적인 선언을 하고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환을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국 장관이 정치적 돌파를 위해서 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24일 정도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면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조국 교수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연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이 이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사실상의 공범이고 그리고 사실상의 뭐 일정 부분 판단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놓일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제 내 아내가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올 테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조국 장관에게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 이전에 정무적으로 전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겠죠. 또 보면은 제 스스로를 불살라서 안가주망을 또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부산에 출마해가지고 장렬하게 산화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 판단이 빠른데, 그럴 거면 이제 서울대 복직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복직을 했을 때 제가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원래 평생을 교수로 살아온 분인데 그 복직 신청을 일찍 했느니 늦게 했느니가 정서상 약간 불쾌할 분들은 있겠지만은 그걸 막을 생각은 없고 정쟁에서 놓아주자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출마를 진짜 하고 정치 활동을 선언하게 된다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월급 받으려고 잠깐 했던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또 일겠죠, 그죠? 어쨌든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또 금방 출마를 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서울대 복직을 했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선출직이니까 아마 서울대 교수 내려놓겠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조국 장관의 악의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좀 더 받아야겠지라고 한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본인의 커리어나 아니면 본인의 어쨌든 선택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장관 내려놓을 때는 나 교수하면서 이제 좀 한동안 휴식기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근데 이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내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조국 장관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대중의 의심이 만약에 혹시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조국 장관이 그 선언하면서 흔쾌히 내가 여기서 서울대에서 받은 그 봉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내 학생들을 다시 재단에 기부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뭐 크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사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그건 과도한 추측일 수 있고, 그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는 뭐 검찰 수사 상황이 윤석열 총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많이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번 수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서히 공개되는 부분들을 보고 많이 판단하겠지만은 조국 장관이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은 또 언론에 관심이 쏠릴 텐데 저는 검찰의 고민이 참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조국 장관의 낙마를 이끌어낸 것이 검찰 수사라는 뭐 사실은 제 생각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족에게만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조국 장관에게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부의 그 조국 장관을 옹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또 그 봐라 조정관 가십거리가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조직 방어 논리라고 한다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혐의를 인정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거는 조직의 어쨌든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가 그렇게 진행될지는 또 윤석열 총장의 판단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어떤 전망대로라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정도까지는 갈 수밖에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가장 유력한 혐의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될 것은 뭐 사모펀드 이런 운동원 가기 전에 아마 그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보면 처음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을 먼저 기소가 됐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게 따라온 것처럼 대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인턴십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향후의 운명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